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미녀. 소군! 걱정을 담은 숨찬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촛불 아래서 비파를 어루만지던 여인의 머리가 튀어오르듯 들렸다. 순간 눈물에 젖은 눈이 점점 커짐과 동시에 여인은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비파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떨어져 줄 하나가 끊겼다. 그러나 여인은 아랑곳 없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엎어질 듯 내달았다. 어둠 속에서 활달하게 생긴 청년이 불쑥 몸을 내놓았다. 옥랑! 여인은 흐느끼며 사나이의 실팍한 가슴에 넘어지듯 안긴다. 허나 오래지 않아 여인은 그 돼지만큼이나 든든한 가슴에서 물러나 몸을 떨며 사나이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옥랑,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요? 위험해요. 돌아가 주세요. 제발. 물러날 수 없소. 나를 남겨두고 떠나다니 절대로 소군을 빼앗기지 않겠소. 옥랑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완강하게 버티었다. 그의 눈은 여인의 몸뚱이를 태울 듯 맹렬히 이글거린다. 아, 잘 아시면서 저라고 옥랑 곁을 떠나고 싶겠어요. 황제의 명령인 걸 어떻게 해요? 황제가 뭡니까? 소군, 도망칩시다. 그 늙은이 생각만 해도 무섭소. 자, 저기 말을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갑시다. 옥랑은 여인의 손을 덥석 쥐며 다릴 자세를 취했다. 도망을 가. 어디로? 고얀 것들. 느닷없는 웃음소리와 말에 두 젊은이의 몸은 빳빳이 굳어졌다.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눈이 작고 노란 턱수염의 오소소한 40대의 사나이가 일그러진 웃음을 흘리며 문 앞에 서 있다. 여봐라. 저 무례한 놈을 끌어내라. 병졸 서넛이 어둠 속에서 우르르 달려나와 직업적인 동작으로 옥랑의 팔을 낚고 챘다. 아, 모대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제 오라버니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꼭 보답하겠어요. 옥랑이 병졸한테 둘러싸여 옴짝을 못하자 여인은 명령을 내리는 사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오랍이라고? 청렴 결백한 왕소군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다니. 예, 그 발칙한 놈을 수레뒤에다 쳐넣어버려라. 왕소군은 방바닥에 몸을 내던지고 몸부림치며 사나이들의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꼭 가슴을 짓밟힌 것처럼 그는 숨을 쉬지 못했다. 소군은 호북성 귀주에서 동북으로 100리쯤 떨어진 곳 조그만 촌읍에 사는 왕량의 딸이었다. 지금 황제의 부름을 받아 장안을 향해 고향을 떠난 지 이틀째의 밤이었다. 소군은 옥랑과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으나 그와의 약속을 고집하기에는 황제의 명령은 너무나 엄했다. 소군은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헤어지게 되는 옥랑에게 떠난다는 얘기조차 전하지 않고 부모와 마을을 등지고 나섰던 것이다. 일행을 인솔하고 있는 사나이는 황제에게 미인의 화상을 그려 바쳐 신임을 얻고 있는 중대부 모연수였다. 모연수는 소군의 방을 나와 집 귀퉁이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 모대님, 무슨 색다른 일이 있었어요? 무랑꽃처럼 풍만한 여인이 호들갑을 떨며 맞달려 나온다. 괘씸한 것들. 옥랑이가 하는 녀석이 왕소군의 방에 들어와서 괘씸한 수작을 부리게 잡아냈지. 어머나, 옥랑이가 소군 언니의 방에? 그런 놈은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 해요. 이 여인은 소군과 한 동네에서 온 방취미란 여자다. 취미는 옥랑을 사랑했지만 옥랑은 소군을 사랑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가씨가 좋아할 줄 알았더라면
이 방으로 끌어올 걸 그랬지. 그건 그렇고, 자, 주미 아가씨 그림에 마지막 손질을 해야겠소. 내일이면 폐하 궁전에 닿게 되니까. 취미는 연수의 말을 듣자 얼굴 표정을 고치며 허리춤에서 묵직한 전대를 꺼냈다. 아, 모대님. 이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받아두세요. 너무 애를 써주시는데 변변찮지만. 전대를 보자 모연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멋을 또 이뤄. 아가씨의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테니 염려 말래도. 오호, 과연 미인이요. 50평생에 내가 바라던 미인을 이제야 발견했소. 중대부 수고하였소. 상으로 비단 100필과 돈 1000냥을 내리겠소. 원재는 왕소군의 화상을 들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원재는 유방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한해 제8대 임금. 나라가 태평하고 보니 제왕의 나날은 안일의 연속이었다. 그러자니 권태와 무료도 따라 그는 향락으로 나를 지샌다. 향락 중에서는 여인은 뺄 수가 없는 것. 해마다 방방곡곡에서 모아들인 여인이 3000이 넘건만 원재의 엽색 행각은 끝날 줄을 몰랐다. 황제가 왕소군의 그림에 흡족한 모습을 짓자 모연수의 얼굴에는 낭패하는 기색이 짙어간다. 폐하,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이 봄에 왕소군은 과연 절세이기는 하오나 한 가지 흠이 있더이다. 어디? 눈 밑에 있는 사마귀 말이오. 그것쯤이야 옥에 티가 있거늘 흠이라고 할 수 있겠소. 하지만 여인의 눈 밑에 있는 사마귀는 옛부터 횡액을 뜻하는 것이라서 심히 꺼려하옵니다. 눈 밑에 사마귀가 있는 여인은 특히 상부할 팔자를 타고났다 하여 몹시 꺼리고 있어옵니다. 뭐? 상부? 황제는 상을 찌푸리고 혀를 찼다. 왕소군이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그 여인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입맛이 썼다. 모연수는 안색이 변함을 보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욱 공손한 태도로 이쪽 방 취미를 보십시오. 왕소군보다 못한다고 하나 보름달같이 화나지 않사옵니까? 이 여인은 폐하가 만수무강할 상이옵니다. 모대여는 그림만 잘 그린 줄 알았더니 관상까지 잘 보는구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방취미를 귀비로 택하게 했으니 왕소군은 지혜비에게 돌려보내시오. 소군은 외진 궁정의 한 방에서 비파를 뜯고 있었다. 철들고 나서는 하루라도 손대지 않은 날이 없는 비파. 끊어진 줄을 다시 매고 음을 고루어 보았다. 좋다. 익숙하게 움직이는 매끈한 손끝에서 애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안개처럼 피어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넘쳐 문틈으로 흘러나간다. 소군의 볼 위에는 어느새 두 줄기 눈물이 타고 내렸다. 옥랑은 어찌 되었을까? 부모님은 안녕하실까? 옥랑,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이렇게 된 것은 운명. 조금만 참아주세요. 황제를 뵈면 옥랑을 구해내겠어요. 기필코 꼭. 탕! 감정의 격돌로 비파의 선율은 끊기고 말았다. 어깨를 들먹이며 소군은 울고 있었다. 그때 소군의 머리를 쓰다듬는 거칠은 손길이 있었다. 소군은 소스라쳐 머리를 들었다. 대번에 그의 눈은 싸늘하게 빛났다. 일어섰다. 비파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다. 소군의 아름다운 얼굴이 혐오와 조소로 일그러졌다. 소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을 거요. 나도 남자요. 이 모연수의 아내가 되면 황비 못지않게 호사를 시켜줄 테요. 자, 그 아름다운 얼굴을 풀고 내 품으로 들어. 이 무리하고 칠면피한
나는 비가 될 몸. 그러면 그대는 어떤 벌을 받을지 설마 모르지는 않을 것이요. 뭐? 황비? 서군, 그대를 늙은 황제에게 주기는 사실 너무 아까워서 방취미를 대신 보냈소. 자, 이래도 내 말을 거역하겠소? 취미를요? 뭘 그리 놀라시오. 그렇소. 취미가 황비의 자리를 천냥으로 산 거요. 천냥이면 싼 값이지. 그대는 대신 이 모연수가 아껴주겠소. 내가 황제보다 그대를 사랑하는 데는 더 적합할 거요. 어떻소? 자. 소군의 눈길이 무섭게 이질러지는 것을 모연수는 보지 못했다. 사나이는 솟아오르는 욕정에 휘말려 여인에게로 접근하여 느닷없이 포옹하려 했다. 소군은 입을 악물고 오른손을 들어 사나이의 상기던 얼굴을 내리 훑었다. 아! 모연수는 볼을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소군은 잽싸게 몸을 날려 반대편 구석으로 달려가 비파를 높이 든다. 여차하면 칠태세다. 요한 그만 년 두고 봐라. 네가 그렇게 넣으면 나도 생각이 있어. 이 모연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네가 감히 이런 짓은 엄두도 못 낼 것이다. 모연수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소군을 노려보다가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아, 옥랑, 옥랑. 소군은 비파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없이 울었다. 방취미가 서궁에 들어앉은 지 1년하고도 반년이 흘러 7월 대보름이 되었다. 그동안 황제는 세비의 풍만한 정에 빠져 서궁에서 꼼짝을 안 했다. 그래도 임황후는 아무 말도 않고 보고만 있었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죄의식도 있어서였지만 황후의 성품은 워낙 어지럽다. 중언절, 달에 비친 정원을 내다보느라니 외로움이 일시에 밀어닥쳐 견딜 수가 없었다. 임황후는 시녀를 불렀다. 등을 밝혀라. 달도 밝고 하니 후원을 거닐겠다. 모든 곳에서 벌써 가을 냄새가 났다. 머지않아 겨울이 되리라. 나이를 더 먹는 것이 원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무상한 세월을 생각하니 비감한 마음이 들었다. 임황후는 시녀들을 데리고 후원 끝에 닿았다. 언제나 여기가 종착점이었다. 그 이상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들이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시종들이라 돌아섰다. 얘들아, 오늘은 저쪽으로 더 가보고 싶구나. 임황후의 제안은 시녀들을 놀라게 했다. 황후마마, 안 되옵니다. 그곳은 외진 곳, 가실 곳이 아니옵니다. 뭐 어떨라고. 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 가버리라. 임황후는 굳이 우겼다. 정말 어수선하고 황량한 풍경이 나왔다. 임황후는 30년을 궁에서 살아오면서 이런 곳을 여태 몰랐던 자기가 몽매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때 어디로부터인가 처량한 비파 소리가 들려왔다. 임황후는 걸음을 멈추었다. 가만히 듣노라니 노랫소리까지 섞여 있다. 여인의 수심겨운 아름다운 음성이었다. 원통한 속은 구원한 어이다 하리오. 궁에는 간적이 나고 골에는 어지러운 임금이 있어 티끌 한 점 없는 이내 고운 얼굴에 검은 사마귀를 그려넣어 한평생을 헛되이 시들게 하니 원통한 속은 그 원한 어이다 하리오. 황제를 원망하는 내용이었으나 임황후는 노여움이 동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구슬퍼서였다. 임황후는 끌리는 듯 비파 소리를 따라 걸었다. 시녀들이 귀신인지 모르니 가지 말라고 말렸으나 임황후는 듣지 않았다. 침묵을 깨뜨리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사실 지상의 것 같지 않았다. 희미한 불빛이 투박한 쇠창살 사이로 새어나오는 방에서 노랫소리와 비파의 음률이 들려왔다. 문은 굳게 닫히고 커다란 열쇠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한 병사가 그 앞에서 졸고 있었다. 시녀가 흔들자 그는 깜짝 놀라 튀어 일어났다. 이 속에는 누가 있느냐? 예, 왕량의 딸 소군이 모대인을 음해한 죄로 갇혀 있사옵니다. 그래? 문을 열어라. 나는 임황후다. 이윽고 가냘픈 여인이 눈이 부신 듯 눈을 껌뻑이며 허통스런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온다. 얼마 동안이나 손을 안 댔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수척했으나 그 여인의 모습은 달이 빛을 잃을 만큼 아름다웠다. 임황후는 같은 여인이면서도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얼이 빠지는 듯 했다. 황후이시다. 무릎을 꿇어라. 어리둥절해하는 여인을 향해 시녀가 지시했다. 그러자 여인은 황급히 꿇어앉아 절을 한다. 네 누구인데 이런 곳에서 감히 황제 마마를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불충한 몸 죄를 내리시옵소서. 소녀는 어명을 받들어 작년 4월에 입궐했사오나 억울히 여기 갇히는 몸이 되었사옵니다. 소군은 자초지종을 임황후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 소군의 말을 듣고 나니 임황후는 아찔했다. 악독한 모연수. 얼마나 많은 여인을 이런 방법으로 울렸을까. 그런 신하를 신임하는 남편 원제가 미워졌다. 백성들이 어떻게 몹쓸 짓을 당하는지는 살필 생각을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후궁에만 박혀 지내는 어리석고 우둔한 임금. 안 됐구나 소군. 내 너를 며칠 안으로 구해줄 터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라. 얘들아 가자. 그 길로 임황후는 생전 처음 원제를 찾아 서궁으로 향했다.